네, 다음은 ROTC 7기 전 구군단장이셨던 조영호 장군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저는 지난 3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요 밑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자리에 올라올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하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지시, 이게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걸 느껴서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애국 동지 여러분께 정말 존경의 뜻에서 한번 큰절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에 삼척항 기득 끝에 미상 선박 하나가 정박했습니다. 이 선박 하나 정박한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거를 정부에서 처음서부터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표류해서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표류하면은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즘. 그런데 남쪽을 표류했다고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약에 귀순하려고 왔으면은 MDL을 넘자마자 바로 속초항이나 주문진항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게 왜 삼척까지 왔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또 경제작전을 실패했으면은 왜 실패했다는 걸 명확히 밝혀야 되는데 이것도 거짓말 주성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거나 이상한 선박이 발견되면은 이게 대공정 이점이 없나 간첩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합동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동신문도 안 하고 바로 북한으로 보내는 건 2시간 만에 2명은 북한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까? 2명 북한에 보낸 것은 뭡니까 이거? 김정은이한테 상납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한민국 이게 정말 정경도 국방장관 안보 위기를 총체적 안보 위기를 만든 정경도 국방장관 이 공군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공군을 창피하게 하는 정경도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라! 이 모든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9.19 군사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공정찰도 북한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할 수 없습니다. 감시초소도 폐쇄했습니다. 해상 초계 활동도 못합니다. 우리는 고성능 전자장비와 과학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과 해상과 이렇게 가서 북한을 제압해 왔는데 우리 손발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국방장관한테 지시한 겁니다. 이 멍청한 국방장관은 그걸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영원히 없는 군대가 된 겁니다. 군인 정신이 없는 군대가 된 겁니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영원히 없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면 적이 누군지 모르면 힘을 어떻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힘을 어떠냐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제기시켰습니다. 대전 저장의 물을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이승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카메라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갤럭시 그런데 저렇게 이것을 비춰야. 뒷볼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서 무슨 한미연합사라는 것을 한국군으로 보임한다. 말은 좋지요. 보임돼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은 핵 가졌는데 우리는 핵도 안 가졌습니다. 핵 가진 자하고 핵 안 가진 자하고 겨누게 되면 싸우게 되면 핵 가진 자가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핵을 가진 자 앞에 저렇게 우리가 절절 맺는데 연합방위 체제 미군이 철수하는 날, 연합방위 체제가 깨지는 날, 이 나라가 조종을 누리는 날입니다. 망하는 날입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는 날입니다. 절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절대 반성해야 됩니다. 의일수 군사합의는 반드시 폐기하라! 폐기하라! 연합방위 체제는 굳건히 지켜라! 지켜라! 정영부 국방장관은 석고 대대하고 그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라!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연설 주신 조영호 장군님과 그리고 수고해주신 기수단 동지 여러분들께 뜨겁게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호 한번 하고 바로 다음 연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제가 먼저 외교 협약 무시하고 반일 감정 선동하는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누구 물러나라? 네, 아주 잘. 네, 문재인 물러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외교 협약 무시하고 반일 감정 선동하는 외교 협약 무시하고 반일 감정 선동하는 외교 협약 무시하고 반일 감정 선동하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대단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국내외의 복잡한 문제를 아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우리 보수 우파의 노련한 조언가 박성문 전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성과 태극기와 성적들을 힘차게 휘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요일은 애국하는 날, 애국의 날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애국의 날마다 만나 뵙는 태극기 의병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우리 광화문 시청 경방에서 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는 거 환영하고 또 가시는 거 환송한다 1박 2일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간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 잠깐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방문으로 초청해놓고 태극기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박원숭이 속셈을 다 드러낸 거죠. 이 정부의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따른 속셈이 바로 물러는 났는데 방가히 받기는 곤란한 그런 이중 성격을 다 드러낸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날 팩트만 아시면 됩니다. 29일 날 우리 시간으로 7시, 아침 7시 조금 못 돼가지고 도쿄의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습니다. 판문점을 내일 가는데 혹시 김정은이가 이걸 보고 있다면은 DMZ에서 잠깐 만나서 우리 인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오후 3시경 넘어서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남녀간에 데이트를 해도 이렇게 그냥 툭 넣어가지고 하루 만에 바로 만납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휴대폰 호출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휴대폰 하나 날리니까 바로 하루 만에 김정은이가 쫓아왔습니다. 자, 이걸 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쇼입니다. 그런데 이 쇼가 보여주고자 한 의도는 뭡니까? 자, 봤지? 김정은이는 내가 트위터 한 방 날리면 그냥 쫓아오는 놈이야. 너 실제 말하면 김정은이는 내 손바닥 안에 들어있어. 그럼 내가 목줄 꽉 잡고 있거든.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쇼를 하는 사람입니다. 쇼를 정말 잘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NBC 텔레비전에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라는 리얼리티 쇼를 12년 동안 15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인기로 대통령 출마를 결정하고 대통령에 나와서 기업인이 단 한 방에 하원의원 상원의원 정도가 아니죠. 기업인이 한 방에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은 쇼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쇼에는 쇼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컨텐츠가 없으면은 그 쇼는 그냥 가짜 거짓이 됩니다. 트럼프는 컨텐츠가 있는 쇼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우리 우파 유튜버들, 그것도 1위, 2위, 3위, 4위 하는 더 큰 유튜버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 판문점 휴대폰 호출 사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와서 핵 동결로 가는 것 같다. 아니, 트럼프가 김정은이 만나서 잠깐 산책하고 얘기했다고 핵 동결 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끝나고 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대로 간다. 제재는 계속 간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괄적인 타결을 나는 끝까지 원하고 있다. 근데 왜 동결로 갑니까? 재선운동을 위해서 동결로 간대요. 아니, 핵 동결하고 미국 대통령 재선운동하고 뭐지?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트럼프가 와서 쇼한다. 인기 얻으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방금 말한 대로 정치인이고 쇼의 달인입니다. 정상회담은 본래부터 쇼요 연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기가 올라가서 내년에 재선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수많이 민주당에 저 힐러리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서 전략적 인내적으로 하면서 핵무기가 ICBM까지 개발되도록 내버려둔 민주당 집권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들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1, 2, 3, 4, 5위 하는 큰 유튜버들이 마치 트럼프가 와서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이거 안 되는 것처럼 앞서 우리 김태우 박사가 학술적인 바탕 위에서 이번 판문점 회동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세 번째 적당하게 타결하는 핵 비핵화,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김태우 박사님은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적당히 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 대한민국에도 완전한 비핵화를 바라지 않고 통일을 바라지 않고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가짜 우파, 가짜 보수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해 초에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목을 외치던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들은 한반도에 적당한 긴장이 지속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건 특별 대표가 백악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요 내용은 엠바고가 되어 있다가 며칠 뒤에 나왔는데 조만간 북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언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수교로 가는 단계다. 이제 미국과 북한이 외교입니다. 아니 지금 미국을 공격하는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협박을 해서 그걸 때려잡으러 온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수교를 갑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김정은이가 핵무기 시설 리스트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의 핵사찰단 군 병력이 진주하는 여러가지 준비를 위한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가능성으로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임박하게 돌아갑니다. 한반도의 시계는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50분에서 55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돌아가는 대선 지켜보면서 유튜브로 알려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진 코스는 대한문 광화문 사거리 미 대사관 다시 광화문 동십자가 청와대로 이어지는 행진 코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덥지만은 건강에 크게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 행진을 끝까지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대형 성조기와 대형 태극기가 있습니다. 각각 24명의 직원이 필요하니 지금 대형 성조기와 대형 태극기 자원봉사분들은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행진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형 성조기와 대형 태극기는 각각 24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오셔서 프리덤에서 다시 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